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고,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에 따라 김태우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는데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폭로한 건수는 총 16건이었는데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NG 동양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제이에 따라 1, 2심 재판부는 이중 KTNG 동양보고 유출건을 제외한 4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이를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구청장직을 잃게 된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 구청장은 정권 초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수집한 권력형 비위 의혹 30여 건을 세상에 알린 인물입니다. 그 중에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김태우 구청장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비리는 영원히 은폐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자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과거에 폭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김태우 당시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 국장으로 있을 때 세금 감면 등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감찰 내용을 공개했는데 당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도 김태우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반부패 비서관의 검찰 진술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또 청와대 특감반에서 울산시장 동양보고서를 봤다고 밝혔는데 이건 역시 청와대가 경찰에 울산시장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의 주요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고 김은경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죠. 자, 또한 전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도로공사 사장의 휴게소 사업 특혜 의혹 등도 정부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덮고 지나갔지만 사실관계엔 오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업무, 범위, 박, 사찰 활동을 해왔다는 김태우 당시 수사관의 거의 모든 폭로 또는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민정수석은 김 씨가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했고 국민소통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했으며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청와대에는 사찰이라는 DNA 자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 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분명 문제제기 자체를 깔아뭉갠 것이고 더 나아가 김태우 수사관의 직급과 인격을 권력으로 찍어 누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다 보면 정권에 밀려올 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김태우가 아니었다면 이런 비리는 영원히 은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폭로 내용 중 일부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그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때의 법원의 판결 취지였는데요. 자, 그런데 정작 국가 기능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감찰무마 등의 비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법원 스스로 국가적 제도를 부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항소심 법원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언론에 폭로한 것은 불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권력형 비리는 99% 내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지만 고발자는 당장 권력 내부의 압박이나 보복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발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언론을 통해서도 비리를 세상에 알리곤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초밥 30인분 법카 의혹도 당시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들이었지요. 어쨌든 국가가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고발자가 당장 권력 내부의 압박이나 보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태우 구청장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구청장이 고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는 법 규정상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김태우 당시 수사관의 폭로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이건 국민권익위와 반대로 본 것이고, 당시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법조계에선 법을 협소하게 적용해 법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 정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조목조목 설명해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 대법원 판결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공익을 위해 정부 또는 조직의 비리나 부정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가 비리 당사자보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로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패와의 싸움에서 내부 고발은 매우 효용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공공 영역은 물론 기업 부패도 3분의 1 정도가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지 오늘 김태우 구청장의 대법원 판결 참 여러모로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